네, 안녕하세요. 소몽입니다. 오늘은 환율 얘기를 하나 해볼 건데요. 여러분, 여기 달몽이라는 애하고 원몽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자산을 투자하기에 어떤 친구가 좀 더 안정적일지 한번 들어보세요. 달몽이라는 친구는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화날 때나 위기가 닥쳤을 때나 표정에 변화가 없습니다. 덤덤하죠. 그러니까 무던하게 대응하는 편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원몽이는 좋을 때 엄청 좋아하고 슬플 땐 눈물 막 펑펑 쏟고 화날 때 분노, 위기가 닥쳤을 땐 시무룩, 이렇게 감정 기복이 엄청 크고 종잡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안정성 측면에서 어떤 친구에게 투자를 하시면 더 좋을까요? 수익은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안정성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달몽이가 조금 더 낫다고 느껴지시나요? 네, 이미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달몽이가 달러를 뜻하고 원몽이가 원화를 뜻하죠.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에서도 다 공개를 했지만 오른쪽에 이 구간 12월 23일부터 1월 2일 1250만원을 달러 매수했는데 그때 평균 환율이 약 1159원 정도 수준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 부근인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달러가 올라서 1195원, 또 장외에선 1200원도 넘을 것 같은데요. 제목에 써놨지만 달러 보유는 위기에 내 자산을 지켜주는 쿠션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제가 써놨죠. 실제로 최근에 주식시장에 갑작스러운 악재가 나오면서 한국 주식시장을 뜻하는 코스피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달러는 급등을 하고 있죠.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환 차익으로만 제가 벌어들인 이자율이 약 3.5%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달러를 사둔 것만으로도 한 달 만에 약 3.5%의 이자를 갖게 된 거죠. 1200원에 다시 원화로 가져오면 이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도 내지 않기 때문에 환전 수수료만 조금 내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 이익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환테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조금만 잘 대비를 해두면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자산을 늘릴 수 있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을 하라는 게 아니라 달러 표시 자산, 그 중에 하나인 미국 주식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달러를 모으기 위한 것도 되게 큽니다. 게다가 달러를 사두면 두 가지 옵션이 생겨요. 선택권이 생긴다는 거죠. 환차익을 내고 원화로 가져온다, 방금처럼요. 아니면 미리 사놓은 달러로 떨어진 우량 자산을 줍줍할 수 있죠. 최근에 떨어지고 있는 평소에 사고 싶었던 우량 주식들 있잖아요. 근데 이미 환율이 12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새롭게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기가 영 부담스럽습니다. 맞죠? 아, 이거 지금 기회인데 환율이 너무 올라서 못 들어가네? 그래서 미국 주식은 투스텝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환율 저렴할 때마다 달러를 사 모아서 위기가 올 때 환차익을 낼 수도 있고 바닥에 떨어진 우량 자산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신 분들은 정말 이 환 쿠션 효과가 폭신폭신하다는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제목에도 있지만 되게 안타깝지만 한국의 원화는 위기에 매우 약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합니다. 대체적으로 시장과 환율은 데칼코마니를 보여줍니다. 보이시죠? 한국 시장이 빨간색인데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환율은 내려갔다가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환율이 급등합니다. 데칼코마니인 게 보이시죠? 이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종 코로나 우려 때문에 또 환율이 오르고 작년 8월에 1200원 선이 뚫렸을 때도 이 부분이었죠.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악재가 터졌을 때도 이렇게 시장은 하락하면 환율이 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때 부지런히 달러를 싸게 사 모으신 분들은 환차익을 또 누릴 수 있었겠죠. 자, 환율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 해외여행 갈 때 예를 들어서 달러가 싸면 우리 1000원만 내면 1달러로 환전이 가능했지만 위기가 오면 2000원을 줘야 1달러 환전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환율이 오른다는 건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원화를 아무도 안 사려고 한다,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 길게 봐도 시장과 환율은 데칼코마니처럼 상반되게 움직인다, 이게 보이실 거예요. 게다가 더 슬픈 얘기지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아예 이 환율을, 우리나라 화폐를 공포지수와 동급으로 부르기까지 했어요. 되게 국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였는데요. 물론 한참 지난 얘기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참 정점을 지났을 때 2011년쯤에 이코노미스트에서 한국 원화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다뤄요.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한국 원화가 VIX 통화라고 돼 있죠. 이게 변동성 통화라는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수예요. 빅스가 올라가면 변동성이 엄청 커진다, 즉 시장에 뭔가 안 좋은 일이 터졌다, 이런 걸 나타내는 지표인데, 그래서
빅스는 원래 변동성 지수로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불안감을 반영하는 다소 달갑지 않은 명칭인 공포지수라는 병칭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빅스가 커진다는 뜻은 공포도 커진다라고 거의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보신 것처럼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면 빅스는 상승하고 그만큼 공포감도 커지는 구조다. 따라서 우리 원화를 빅스 통화라고 불렀다는 그 뜻은 해당 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금융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위아래로 흔들리고 공포감도 느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 제가 제목을 표현한 것처럼 위기에 상당히 취약하게 흔들린다. 참 슬프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물론 이유는 우리나라가 수출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수출 위주의 국가들은 보통 이렇게 환율에 많이 민감합니다. 실제로 제가 차트를 가져와 봤어요. 봤더니 파란색이 환율이고 빨간색이 변동성 지수인데 보시면 빨간색이 삐죽 솟을 때 파란색도 대체적으로 삐죽 솟고 빨간색 변동성 지수가 흔들리고 커질 때 대체적으로 환율도 올라가는 추세고 빨간색이 올라가면 파란색도 올라가고 빨간색이 올라가면 파란색도 올라가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같이 탁탁 위로 튀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지수가 올라갈 때 우리 환율도 올라간다. 즉 원화가 상당히 약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익을 더 보려고 달러를 사는 게 아니고요. 위기가 왔을 때 내 자산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자본주의에서 기축통화를 맡고 있는 통화 패권을 쥐고 있는 달러를 사 모으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고점으로 가면 갈수록 미리 달러를 사 모아놔야지 경기가 나중에 폭락하거나 침체가 왔을 때 그때서야 달러를 사려고 하면 이미 달러는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전에 그때 경기 좋을 때 달러 살 걸 쌀 때 사둘 거리라는 후회를 하기보다는 미리 평화의 시기, 경기가 좋으면 좋을 때 아무도 달러 안 사고 바보란 소리 들을 때 미리 사놓으면 나중에 위기가 진짜 왔을 때 조용히 웃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물론 이걸 듣고 그건 네가 몰라서 그래. 달러도 떨어질 때 많아. 맞습니다. 당장 이 그래프만 봐도 달러가 이렇게 높을 때도 있지만 달러원 환율이 이렇게 내려왔다는 건 거의 1000원대까지 내려왔었죠. 2014-15년 사이에 거의 달러 지수가 엄청나게 내려서 만약에 이때 달러 사 모아놨으면 환차손 엄청 받겠죠. 당연히 이런 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제학자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이 지금 달러가 몇 년 새 강세였기 때문에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예측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쌀 것 같을 때 달러를 사 모아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가치 하락으로 환차손을 볼 수도 있습니다. 원금 손실 당연히 가능하고요. 달러 자체를 길게 보고 최대한 조금이라도 싸게, 제가 다른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5년 평균, 10년 평균인 1150원, 1130원대 이하로 가능하면 싸게 사면 어떻겠느냐 라는 게 제 제안이고요. 저는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환차손을 볼 수도 있지만 나는 위기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미리미리 기축통화를 사 모아놓는다, 이 개념인 거죠. 게다가 달러를 모아놓은 덕분에 그 자산으로 미국 주식도 할 수 있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원자재, 채권, 각종 레버리지, 대체 상품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전혀 걱정이 없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같은 얘기지만 달러를 제가 사 모으는 이유, 미국 주식을 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우량 자산을 사려는 것도 있지만 위기에 내 자산을 지키는 게 제1 목적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미국 주식 하는 게 겁난다 하시는 분들은 안 해도 좋으니까 달러라도 사 모아 놓으시면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안 되면 미국 여행 가면 되죠. 근데 안 해보신 분들은 미국 주식이라서 그냥 막연히 위험하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미국 주식 안 해도 좋으니까 달러 표시 자산을 사 모아보자. 위기마다 든든함이 느껴진다. 심지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달러 가지고 한국 코스피 3배짜리 투자하는 상품도 있고요. 인버스 레버리지라 그래서 2배, 3배 각종 방향에 다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많고 정말 거래량도 활발하고 전 세계 돈이 다 몰려서 거래되는 엄청난 시장입니다. 거의 못 사는 자산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원화라는 게 아쉽지만 위기에 약하니까 오히려 겁이 나면 날수록 안전 자산이면서도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가능한 달러를 모아놓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